개인 투자자들의 주식 열풍이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서점가에도 주식 투자 실용서가 넘쳐나고 있는데요. 가장 잘 팔리는 책 중에 하나가 주린이가 가장 알고 싶은 최다 질문 탑 77이라고 합니다. 이베스 투자증권 염승환 부장이 저자인데요. 개인 투자자의 등대라는 의미의 닉네임인 염불리로 불리죠. 염 부장 모시고 주린이들의 궁금증 해소 방안 들어보겠습니다. 염불리 염 부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뭐 요즘 잘 팔리죠, 그 책? 네, 뭐 요새 1위더라고요. 1위예요? 저도 좀 의아하더라고요. 이게 베스트셀러 1위 정말 어려운 일인데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선 77가지 질문 중에서 저희가 우선 5개를 뽑았고요. 네. 시간이 되는 대로 더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책에도 이제 이 말씀하신 탑 77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요즘 개인 투자자들 좀 많이 달라졌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를 들면 뭐 한 8, 90년대 세대와 지금 개인 투자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사실 이제 약간 이제 주변에서 뭐 아는 지인이나 그런 소문 같은 거 있잖아요. 뭐 찌라시 같은 거라고 할까요? 그런 걸 통해서 그냥 귀동량으로 투자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감에 의한 투자죠. 그리고 그 정보가 나오는 그 이제 출처에 따라서 그 사람이 뭐 얼마 간대더라. 약간 이제 그런 걸 믿고 투자하셨다가 뭐 수익 나신 분도 계시겠지만 낭패 보신 분도 많으시고. 대부분 낭패를 본 거예요. 네, 대부분 결론이 안 요즘은 좋았죠. 예. 근데 지금은 되게 좀 뭐 여기 SBS, CNBC도 있지만 모든 유튜브 채널들이 다 지금 경제 쪽을 좀 많이 강화하고 있는데 특히 저희 당사도 증권사잖아요. 증권사에 그 리서치 센터가 이제 사실 애널리스트 분들이 보고서를 쓰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예전에는 이런 정보들을 공유를 안 했죠. 사실은 뭐 VIP 고객이나 아니면 기관 투자 대상으로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 채널을 열어가지고 사실 저희 회사도 지금 하고 있어요. 유튜브 채널을 열어서 리서치 센터장이 오셔가지고 세미나를 직접 하시고 애널리스트가 오늘 좋은 보고서 나오면 다 알려줍니다. 근데 그게 다 무료죠. 무료에다가 누구나 원하는 시간에 자기가 원하면 검색해서 다 공부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 사고 싶은데 옛날에는 삼성전자를 뭐 그냥 신문 기사나 이런 거 몇 개 통해서만 알 수가 있었는데 유튜브에 그냥 검색만 하면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그냥 설명하는 자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 정보를 굉장히 많이 쉽게 접할 수 있다. 그래서 엄청 똑똑해졌다 그런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그게 너무나 달라져. 그러니까 이미 들어오시는 순간부터 그냥 까막눈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알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전과 다르게 지금 최근에 이제 그 주린이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냥 모르는 기업을 사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냥 잘 아는 뭐 삼성전자 뭐 아니면은 하이닉스, 뭐 LG화학 같이 큰 종목들을 그냥 꺼리낌 없이 사시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냥 아주 작은 기업들 누구한테 정보 받고 잘 모르는 기업을 사셨는데 그래서 요새 개인 투자분들이 그 작년도에도 수익이 좋았는데 특히 그냥 이런 대형주들을 유튜브나 뭐 물론 뭐 그게 공부 안 하고 하신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도 예전과 다르게 그런 정보가 비대칭성이 없다 보니까 너무나 쉽게 그냥 양질의 정보를 잘 쉽게 받아들이면서 주식시장에 그냥 쉽게 뛰어드신 것 같아요. 근데 시장 분위기도 또 맞아 떨어져 가지고 요즘에 그냥 굉장히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래요? 수익이 나는 그런 좀 시대로 지금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잘하는 종목을 사는데 예전처럼 이렇게 자꾸 샀다 팔았다 하는 매매가 빈도가 좀 높은 그런 손해를 보는 그런 사람들은 그게요. 그러니까 그 예전에 그 보니까 그 설문조사 자료를 보니까 한 증권사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는데 그 여성분들이 수익률이 되게 좋대요. 그러니까 그거를 뭐 우먼 버핏이라고 하는데 뭐냐면 30, 40대 여성분들은 작년에 삼성전자를 제일 많이 샀거든요.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아요. 근데 가장 수익률이 안 좋은 세대가 20대 남성분이십니다. 20대 뭐냐면 남성분들 성향이 근데 대체적으로 좀 짧게 매매를 하세요. 사고 팔고 사고. 20대 분들은 남성분들 하루에 3번씩 사고 판다고 하더라고요. 하루에 3번씩?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니까 끌고 가지 못하는 거죠. 근데 가장 수익률이 낮았고 오래 들고 가셨던 여성분들의 수익률이 압도적으로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이제 성향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대부분 그 장기 투자 그냥 하셨던 분들이 그냥 어렵지 않게 수익이 나셨고 그냥 옛날처럼 단타하셨던 분들은 오히려 수익률이 그냥 시장보다 훨씬 뒤처지는 그게 진짜 데이터로 지금 입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개인 투자자 얘기를 더 하고 싶지만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서 주도주에 올라타야 돈을 번다. 아까 말씀하신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LG화학 뭐 이런 거일 수도 있는데 정말 그래요?
그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작년에도 아시겠지만 BBI즈라고 배터리 바이오 인터넷 게임 4개 업종이 시장을 이끌었고 예. 그 외의 업종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좋았는데 특히 뭐 예를 들면 플랫폼 기업인 그 카카오 같은 종목들은 네. 코로나19가 터진 이후로 바로 그냥 주가가 40만 원까지 한 4배가 올라버렸습니다. 그냥 순식간에. 근데 그런 주도주들을 초창기에 이제 잘 올라타셨으면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가 있는데 작년도에 어쨌든 뭐 가장 안 좋았던 섹터 중에 하나가 뭐 화장품이나 의류나 이런 쪽은 사실은 그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예. 근데 어쨌든 기업은 같은 기업이거든요. 예. 근데 내가 지금 시장의 방향이죠. 그러니까 플랫폼 기업들은 코로나19의 수혜를 받으면서 성장하는데 그런 거를 이제 상상력을 발휘하셔가지고 잘 인사이트가 있으셔서 들어가신 분들하고 그냥 아 이거는 어차피 언젠간 좋아지겠지. 주가도 싸고 뭐 우리 업종이 망하겠어? 그냥 주도주가 아닌데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런 바닥 종목을 사신 분들은 수익률 교차가 이게 너무나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 주도주 고르는 게 물론 쉽진 않지만 과거에도 그렇지만 지금 현재도 주도주에 올라타신 분하고 못 타신 분들하고 수익률 교차가 엄청나게 벌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올해 또 어떤 게 주도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항상 그 메가 트렌드 말씀을 좀 드려요. 그러니까 메가 앞으로 트렌드? 그러니까 이게 적어도 10년 이상 갈 사이클에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우리 전기차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 요새 자율주행차도 많이 나오잖아요. 자율주행. 네, 그리고 카카오 같은 플랫폼 비즈니스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리고 반도체 비즈니스도 예전에는 뭐 경쟁이 심했고 그런데 반도체도 지금 수요가 너무나 많은데 공급은 좀 부족하잖아요. 근데 반도체가 또 좋은 점이 예전에는 수요가 그냥 너무 스마트폰이나 PC에 치우쳐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뒤에 뭐가 옵니까? 자동차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자율주행차가. 반도체로 자율주행차에는 뭐 반도체가 지금 스마트폰에 6기가가 들어가거든요. 예. 근데 메모리가 자율주행차 한 대에 80기가가 들어간대요. 그러니까 이런 후방 산업이 지금 들어와요. 그러니까 반도체 같은 이제 메가 트렌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려운 게 아니라 책이나 신문 기사 보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제 너무 먼 얘기 같다고 또 아니면 주가 너무 올라서 등한시하시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종목들을 그냥 어쨌든 올라타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주도주는 지금 보면 주가가 너무 높지 않나 이렇게 조금 우려하는 개인 투자자도 있을 텐데 여튼 주도주에 올라타는 게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제 약간 비중 조절하는 거죠. 너무 올랐다 싶으면 근데 그거를 너무 올랐다고 등한시하시잖아요. 아니 난 저거 한 주도 안 살래. 이래 버리면 영원히 못 삽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했는데 주가가 빠져도 못 사세요. 막상 원하는 가격에 와도 못 사시고. 그래요? 그게 사람 심리가 되게 이상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기다렸는데 더 빠질까 봐. 더 약간 공포 심리가 떨어지기를 있어요. 기다린다. 근데 차라리 조금이라도 주도주에 좀 비싸도 발을 담가 놓으신 분들은 빠지면 이제 흔히 물타기라고 하지만 네. 추가 매수를 하셔가지고 오히려 단가를 좀 낮추시고 물량 늘리셔서 오히려 나중에 또 사이클이 한번 더 오거든요. 수익을 많이 내시는데 그러니까 너무 주도주 가격보다는 한번 저는 좀 그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일단은 주도주에 좀 조금이라도 올라타라. 일단 발을 담그라. 네, 발을 담궈야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뭐 시간이 좀 쫓기는데 질문을 좀 건너뛰어서 네. 이 결국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파는 게 훨씬 더 어려울 것 같은데 네. 주식을 파는데 어떤 특별한 비결 그러니까 저도 여기 책에는 넣어놨는데 네. 사실 이제 세 가지인데 세 가지. 그냥 근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만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투자, 그러니까 본인이 이 주식을 왜 샀는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린 반도체에 뒤에 자율주행이 들어온다. 그것 때문에 사셨어요. 예를 들면 예. 자율주행 확인까지 하고 가져가셔야 돼요. 중간에 뭐 얼마가 빠지든 얼마가 오르든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가 생각한 투자 아이디어가 자율주행이다. 그럼 자율주행이 대중화 될 때까지 그냥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확인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생각한 것보다 반도체가 더 커진다. 그런데 자율주행이 왔는데 생각보다 반도체 별로 안 쓰이네? 그럼 그때는 파셔야 돼요. 근데 그거는 나중에 확인할 문제인데 확인하고 뭐 팔든지 네, 투자 아이디어가 유지하든지 유지될 때까지는 보유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훼손이 됐다. 내 생각과 반대로. 그럴 땐 파는 겁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내가 삼성전자를 이런 분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냥 나는 차트 보고 그러니까 그냥 극단적으로 예. 차트를 딱 봤는데 한 10% 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럼 10%가 올랐어요. 예. 그럼 그분은 그냥 10%에 파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뭐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생각한 그 투자 아이디어가 있잖아요. 이 종목을 왜 사는지 각각 이유가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맞게 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 수익률을 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물어보실 때 삼성전자 반도체 앞으로 슈퍼사이클 온 데서 샀는데 30% 수익이 났어요. 팔까요? 이렇게 다 물어보세요. 근데 슈퍼사이클 올 때까지 기다려야죠. 30%가 아니라. 30%라는 목표에 너무 안주하지 말고 예. 본인의 아이디어 예. 그러니까 훼손되지 않으면 보여야 된다. 맞습니다. 그런 그게 얘기죠? 어느 종목이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처음 산 목적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야 그거를 끝까지 수익을 낼 수 있는데
중간에 너무 빨리 파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예. 이 책을 읽어도 중요한데 결국 개인들이 투자 정보를 좀 좋은 투자 정보를 얻고 싶은데 연부장님도 처음에는 주린이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때부터 시작해서 야 이런 걸 좀 보면 좋겠다. 뭐 양질의 정보 사이트랄까? 어떤 게 좀 추천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제 예전부터 그 공부할 때 이제 기본적으로 책을 많이 읽어봤죠. 책에는 기업 같은 게 안 나오잖아요. 책으로 이제 어느 정도 뭐 재무제표나 그런 것들을 먼저 기본은 공부를 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많이 봤던 게 저는 사실 보고서입니다. 기업 분석 보니까 각 증권사 홈페이지도 있고 요즘에는 무료로 볼 수 있게 모아놓은 사이트들도 좀 있더라고요. 일부 아니면 유료 사이트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데 가셔가지고 그게 돈을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한 달에 뭐 10만 원, 20만 원 내면 전 증권사 보고서를 볼 수 있는데 거기에 모든 정보들이 다 나와 있어요. 기업들에.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개인 투자분들 특히 직장인분들은 어디 뭐 탐방 갈 시간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많은 기업을 자기가 어떻게 다 분석을 합니까? 근데 이 비싼 연봉을 받으시는 애널리스트 분들이 다 알아서 써줍니다. 근데 물론 옥석은 자기 가려야 되지만 그거를 자주 보시다 보면 저도 그랬거든요. 1년, 2년 보다 보니까 아 이건 좋은 거, 이거 안 좋은 게 저도 보이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제가 요즘에 좀 방송에서 많이 소개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도 다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서를 일단 좀 어쨌든 힘들어도 보고서를? 자주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또 코스피가 지금 3,200을 훌쩍 넘었는데 네. 요즘 시장을 조금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면 어떻게 보고 어떻게 판단할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시장이 우리 한국 시장의 체질이 엄청나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기존의 우리나라 시장 보면은 천수답 장세라고 네. 대형주들이 그러니까 주도주가 사이클이 잠깐 반짝하다 다 꺾여버렸어요. 일례로 2017년도에 반도체 한번 빅 사이클이 왔다가 2018년도에 물론 이제 트럼프 때문에 망가지긴 했지만 금방 꺾여버렸잖아요. 예전에 차화정도 마찬가지. 근데 지금의 한번 주도주들 보세요. 아까 반도체, 2차 전지 아니면 또 현대차가 하는 자율주행이라든가 아니면 삼성바이오 같은 기업들이 하는 CMO 사업이라든가 그리고 카카오나 네이버가 하는 뭐 플랫폼 지금 사업. 말씀하신 게 올해의 주도주가 된다 그런 얘기죠? 네, 그런 주도주들이 지금 작년부터 이어졌는데 이걸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냥 당장 사이클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게 주도주들 사이클이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뜨겁고 그다음에 돈이 너무 많으니까 그 흔히 말하는 못난이 종목들은 주도주가 좋을 때 원래 안 가거든요. 근데 돈이 너무 많이 풀리니까 이 대형주들이 부담되니까 주도주가 주변주로 또 확산이 돼요. 그러니까 되게 아이러니한 게 코로나 피해주하고 수혜주는 같이 못 가요. 네.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카카오나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인터넷 관련주도 좋고 뭐 화장품이나 이런 좀 못난이 업종들 있죠. 피해주도 같이 가는 되게 좀 우리가 볼 수 없는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유동성 장세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실적주도 가고 주도주도 가고 조금만 뭐가 좋아진다고 하면 그냥 바로바로 주가에 반응하는 좀 과열이라고 보진 않으세요? 저는 솔직히 좀 단기 과열이라고 봐요. 저도. 단기 과열. 네, 과열은 맞는데 근데 지금 이 돈들이 그거를 쉽게 조정을 지금 용납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주도주들이 너무 좋으니까 없는 분들 일부라도 담는 건 좋지만 주도주와 좀 비대척점에 있는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IT랑 제일 비대척점에 있는 게 상관계세가 가장 낮은 게 음식료래요. 음식료. 경기방어주잖아요. 이런 걸 좀 골고루 섞으라는 얘기죠. 섞어라. 예, 그래야 왜냐하면 장이 빠질 때는 주도주는 빠지지만 경기방어주는 오히려 버텨주거든요. 네. 그럼 내 포트폴리오 관리가 되는데 그냥 너무 한쪽으로 그냥 다 좋은 것만 쏠려버리면 시장이 부러질 때 같이 부러져 버리니까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좀 약간은 좀 이렇게 극단적으로 다변화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메가 트렌드도 말씀하시고 네. 매도 비법도 얘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린이가 잘 모르니까 주식을 좀 괜찮은 걸 사놓고 한 5년 내지 10년 정도 기다리고 싶어요. 보유하고. 왜냐하면 사고 팔고 잘 못하니까 네. 길게 보고 싶다. 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주식이나 접종을 추천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는 거는 뭐냐면은 우리 예전에 2010년도나 차화정 장세 때 대표 주자들이 뭐 조선주나 그때요. 아니면 OCI도 다들 아시죠? 폴리실리콘 세계 그 기업이 주가가 10분의 1 토막이 났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사면 안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세계 1등 기업을 사는 건 좋아요. 근데 뒤에 경쟁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매년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당시에 OCI는 세계 1위였는데 1, 2년 후에 중국이 다 뛰어들어가지고 그렇죠. LG 디스플레이도 마찬가지 상황이 펼쳐졌고 근데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중국이 뛰어들었지만 삼성전자를 이기지 못하고 중국은 지금 메모리 시장 점유율이 0%밖에 안 됩니다. 그거 부도났잖아요. 칭화유닉으로. 그러니까 그런 메가 트렌드 산업이라는 걸 뭐 우리가 여기서 지금 만약에 선택을 했을 때
앞으로 10년 후가 어떻게 될지 누구도 몰라요. 기업이 누가 또 경쟁이 될지. 그렇죠. 그래서 매년 업데이트는 하셔야 돼요. 무조건 10년 이거 가져간다 이게 아니라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내가 10년 보고 투자하는 거 좋은데 매년 체크를 해야죠. 뒤에 중국이 쫓아오는지. 뒤에 강력한 경쟁자가 있느냐. 근데 그게 만약에 쫓아 들어와서 점유율을 뺏긴다. 그러면 그거는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된 거예요. 정리하고 다른 걸 하시든지. 그 요즘에 지주 회사들이 되게 좋잖아요. 예. 뭐 하나라든가 SK. 특히 하나그룹은 우주항공 산업에 적극적이고 SK는 수소나 바이오나 뭐 아니면 2차 전지 이런 쪽 굉장히 공격적으로 M&A를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산업들은 지금 메가 트렌드에 올라탔어요. 그럼 같이 가시면 좋은데 3년, 5년도 가셔도 돼요. 근데 마찬가지예요. 경쟁자가 뛰어들면 그때는 다시 한번 고민. 그러니까 그런 게 없다면 그냥 계속 가져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만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뭐 시간이 좀 아까워서 여기서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염불리로 불리는 염승환 이베스트투자증권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